산에 박혀있는 돌들이 튕겨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을 치기도 하고 그 선전하는 것들의 혓바닥과 뇌구조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하게 고운 여성 유현주 인사 올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4월 초까지 휴원, 휴교령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콕하고 있다 보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공지해주는 대로 EBS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애들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을 먼저 걱정하고 바뀌는 한국의 혹은 선진 국가들의 정책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배워오기를 남조선 아이들은 학교 갈 나이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학교 문 앞에도 갈 수 없다고 배워봤던 북한의 시뻘건 거짓말 교육으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착각 속에 살았더랬죠. 북한의 김일성이 내놓은 슬로건이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며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노래까지 어려서부터 부르며 자라왔죠.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내 나라 불처왕이야. 말로만 선전으로만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강제 주입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 정말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인 줄 알았던 거죠. 한국에 와서 보니 모든 정책 집값마저도 학군에 따라 달라질 만큼 모든 것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큰 아이가 처음으로 이유식을 시작할 때 난생 처음 그 비싼 전복과 하늘을 사다가 갈아서 죽을 만드는데 자기도 한 마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니 애기가 먹는데 넘보지 마 하고 딱 잡아뗐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아이 한 대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야말로 밖에서나 집에서나 왕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자라온 저희의 어린 시절만 봐와도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왕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있느냐? 학교에서는 왕이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아이들이 1년 동안의 일과를 정리하여 아주 맵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개학이 3월이지만 북한은 4월에 개학합니다. 북한 아이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8월과 겨울방학 1월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방학 동안 학교에서 내준 방학 숙제와 각자 다니는 학원 혹은 부모님들과 여행도 하면서 나름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죠. 북한 아이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8월 여름방학이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만 한 달이고 그 외 고학년은 방학이 보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아이들에 비해 방학이 짧은 편인데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방학이 끝나면 9월에 개학하였다가 12월 마지막 날까지 공부하고 1월 1일부터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럼 북한 아이들은 방학 동안 뭘 하고 지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학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달달달 볶이면서 학교에 끌려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방학을 하기 전에 북한 아이들은 반별로 연락망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연락망은 한마디로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이 방학 내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오면 한 학생에게 전달하면 몇 시간 내로 전체 학급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방법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아이들 모두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이가 없더라도 부모님께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북한은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북한의 특성상 방학 전에는 꼭 연락망 체계를 세워야 하겠지요. 그러면 연락망은 어떤 공지를 태우고 오느냐? 여름방학 때는 김일성 동상 청소하러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숙제 검열도 중간중간에 한답시고 학교로 불러냅니다. 겨울방학은 초중고 할 것 없이 한 달인데 또한 대한 날씨든 상관없이 연락망이 날라옵니다.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인분 몇 킬로를 가지고
마치고 학교에 출석할 것. 그리고 또 며칠 뒤 또 다른 연락망이 날라옵니다. 몇 월 며칠 눈길 행군 소집을 하니 학교에 나오라는 공지입니다. 눈길 행군은 북한의 학생들이 김일성이 나라를 찾는다고 12살의 배움의 천리길과 14살에는 강복의 천리길을 걸었고 또 항일혁명 투사들이 눈길을 헤치며 걸어온 그 자옥들을 따라 걷는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혁명의 붉은 뜻을 새기고 나라 배우자는 취지로 해마다 눈이 쌓인 산골짜기를 행진하여 갔다 오는 행사입니다. 한국처럼 눈길 전용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고생도 그런 깨고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도 여름방학과 마찬가지로 방학숙제 검열도 학교에 두세 번 정도 출석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그렇게 방학을 마치고 2월과 3월 수업을 마저 끝내고 나면 4월 1일부터 첫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개학하자마자 교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난로를 해체하고 교원에 불에 구울린 교실 벽들에 회치를 하고 문풍지를 뜯고 마을과 거리를 깨끗하게 꾸리기 위한 전투를 약 1주간 합니다. 어느덧 5월 중순이 되죠. 5월 중순이 되면 뭘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똥 싸는 사람들은 무조건 논으로 밭으로 기어 나오라고 TV,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체들을 동원하여 선동하고 있습니다. 원액이 전투 기간에는 학생들도 30일에서 50일 정도 가까이 휴교를 하고 그동안 먹을 식량을 가지고 농촌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무조건 동원돼야 합니다. 그렇게 북한 아이들이 난생 처음 부모의 곁을 떠나 장기간 외지에 나가 있는 것이 바로 12살에서 13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인지 농촌 집들은 거의 다 두 칸짜리로 되어 있어서 방 하나를 우리 임시 머무는 방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학년은 놀리겠습니까?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에 학교에 나올 때 시내 가까운 농장에 강제 동원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농촌지원 전투가 끝나면 고학년 학생들은 6월 중순이나 말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부를 좀 시작해볼까 하면 상반기 과제인 토끼가죽 과제와 알루미늄, 구리, 파철, 파고무, 파지, 꼬마 과제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에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알루미늄으로 된 쟁기를 다 끌어모아도 3kg이 되는지, 그리고 집에 구리가 5kg가 있습니까? 그것도 해마다요. 토끼 가죽은 그나마 장바닥에 나가서 사면 되지만 구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철은 어떻게 냅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무조건 10kg를 내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매번 과제가 떨어지는데 학생을 자녀로 둔 집은 정말 짜증이 나다 못해 앞밖에 안 남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부모 몰래 가마솥을 뽑아다가 바치기도 하고 쇠설구를 바치기도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통이 나게 되면 매 맞고 쫓겨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왕이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학교들은 다들 난방이 천정에서 이렇게 뜨뜻한 바람이 내려와서 교실을 덮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아직도 6,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난로 형식의 난방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도 집안에 아궁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밤마다 겨우내 떼야 할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을 또 북한에서는 화목동원이라고 합니다. 고학년 위주로 산에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먹을 식량을 들러매고 도끼와 끌바를 챙겨가는데 천막을 지어 거기서 자면서 밥까지 직접 해먹어야 됩니다. 식량은 각자가 여건이 되는 대로 잡곡만 가져가는 아이도 있겠고 백미만 가져가는 아이도 있겠고 백미 잡곡 5대5로 가져가는 친구도 있겠고 어떤 아이는 아예 밀가루만 가져와서 하루 삼시세끼 수제비만 해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일 끝나고 나서는 각자가 모닥불을 피우고 얼굴 여기저기다 씻검댕이를 묻히면서 도리에 냄비를 올려놓고 밥을 셀프로 해먹었죠. 그리고 한국처럼 천막하면 인터넷만 쳐도 구매할 수 있는 질 좋고 가격 싸고 방수까지 되는 대형 천막들이 많지만 화목동원 갈 때에는 애들마다 1인당 담요를 3장씩 내서 노닥노닥 바늘로 이어붙여가지고 큰 나뭇가지들을 잘라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어붙인 담요들을 쭉 펴서 천막을 짓습니다. 비를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큰 비닐방막이었기 때문에 노닥노닥 기어서 씌웁니다. 기어 쓰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새가지고 밤새 못 잔 기억이 납니다. 누워 자는 것도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50cm 정도 땅으로부터 띄어서 기둥을 세우고 얇은 나무 가지들을 떼가지고 거기에 그냥 담요 하나 깔고 누워 잤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룻밤이라도 자라고 하게 되면 못 잘 것 같은데 어찌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나 싶고요. 갑자기 그 류계용의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노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참 기가 막히죠. 북한에서 13살이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잘 못 먹어서 키가 아직 크지 않은 애들이 많아서 진짜 도끼 자루만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그 도끼를 둘러매고 나무를 자르거든요.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아이들이 잘라서 아직까지 쳐놓은 나무를 하루에 8대 정도를 날라야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4대, 오후에 4대. 직경이 20cm 이상이 돼야만이 나무 한 대를 쳐주기 때문에 얇은 나무는 한 번에 2대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게 나무를 끌고 내려가다 보게 되면 산에 박혀있는 돌들이 튕겨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을 치기도 하고, 또 돌들이 하나 구르기 시작하게 되면 박혀있는 돌들을 치면서 막 돌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나무가 자르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옆에 사이드로 넘어지게 되면요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도 창 친구가 그 나무에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이게 척추를 다쳤거든요. 그리고 사망사고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 나는 게 그런 현장인데, 한국처럼 안전모가 있습니까? 안전조끼가 있습니까? 사고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험한 강제 노역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생하면서 나무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배급량은 늘 적어서 불당번이 돌아올 때마다 각자가 집에서 나무 한 알음씩 메고 와서 보태야 손 안 쓰리고 발 안 쓰리고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2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려봤듯이 북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노예처럼 불어먹이면서도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선전하는지 그 선전하는 것들의 혓바닥과 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동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봄 전투가 있으니 가을 전투도 있겠지요. 이러한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동원 외에도 사회 동원들이 많은데요. 철길에 까는 그 자갈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돌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공사장 모래가 필요하다 하면 또 애들이 강가에 가서 그 공사장에 모래를 날라야 됩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혔다 하게 되면 또 그 애들이 동원돼가지고 도로 수리까지 도맡아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공부한 시간보다 사회 동원, 정치 행사 동원, 농촌 동원, 화목 동원 등으로 보낸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하였던 북한의 고학년 아이들이 방학이 왜 짧은지 아시겠죠? 온갖 동원에 시달리다 보니 방학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모자라서 수업 진도를 뺄 때 아주 그냥 속성으로 일주일 분량을 1시간에 다 뺄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라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교육 환경이 뒷받침해주고 책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인재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더 크게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탈북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아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 느끼시는 거겠지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내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인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더 좋은 것만 먹이려고 아등바등, 더 좋은 교육만, 학군을 찾아 아등바등이죠.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고 얼마나 력설이한 아등바등입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뒹굴고 있지만 개학하기 전까지 이놈의 코로나 새끼들 족쳐버리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